70대 여성 김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동네 노래교실에서 3살 연하의 남성 양 씨를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던 두 사람은 단기간에 가까워졌고 이듬해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요. 양 씨는 직업도 재산도 없었던 데 비해 김 씨는 남편에게 시가 70억 건물과 현금 10억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김 씨의 집에 살면서 김 씨 건물의 공사와 보안, 청소 등을 맡게 됐는데요. 함께 산 지 10년이 지났을 즈음 두 사람은 다툼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사실혼 관계가 끝났으니 재산 분할로 70억 건물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연인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자식들 때문에 재혼 생각도 없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다는 김 씨. 김 씨는 숨진 남편에게 상속받은 건물을 10년간 함께 살다 헤어진 남성과 나눠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10년 교제하면서 동거한 남성과 헤어지고 재산 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70대 여성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보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7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오래전에 사별을 하고 이제 지금 70대다 보니까 아이들은 전부 장성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고 10년 넘게 살긴 했습니다만 남편이 유산을 좀 많이 넘겼습니다. 당시에 7층짜리 건물과 현금 10억 원을 남겼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가로 70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70억 원의 건물과 10억 원의 현금을 상속을 받은 셈인데 10년 넘게 이제 오래 혼자 살다가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거기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3살 연하의 남성인데 이 남성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혼자 산 지 오래됐고 둘 다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통점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면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네, 두 사람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남성이 여성의 집에서 이제 지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이 노래교실에서 만나서 네. 취미도 같으니까 얼마나 금방 가까워졌겠어요. 둘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날 좋은 날에는 등산도 같이 다니고 데이트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 막대한 그 유산 상속을 한 여성의 집으로 남성이 입주합니다. 네.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뭐 돈도 별로 없었고 뚜렷한 직업도 없다 보니까 여성한테 들어가서 얹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그 집은 그 또 건물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거, 그다음에 각종 보안, 청소하는 거, 주차 그 직원 관리하는 거, 뭐 소득세 신고하러 다니는 거 이런 거 등등을 이 남성이 대신 좀 한 겁니다. 예, 예. 그때마다 또 이 여성은 수고했어 그러면서 용돈을 한 50만 원씩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예. 남자가 용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이제 함께 살아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갈등, 사실 뭐 사람 살다 보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갈등이 이제 심해졌고 결국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1년 전부터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요. 이유는 남성이 동창회 자주 간다는 거였습니다. 동창회 자주 가는 게 뭐 문제가 되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자 동창이랑 따로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남성은 아니다, 친구 사이다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자신 몰래 따로 만나는 게 사례자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이걸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고요. 싸우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서로 이럴 바엔 헤어지자라고 합의를 하고 남성은 이제 자기 짐을 싸갖고 나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끔 연락을 해서 나 너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데 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데 사례자는 거부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남성이 바로 술을 먹고 나서 전화를 하면서 왜 나랑 같이 재결합을 안 하냐면서 폭언을 하게 됐고요. 이걸로 정말 끝났다라고 사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폭언까지 하고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이제 강을 완전히 건넌 상태인데 이 헤어진 남성이 황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0억 건물이 이 여성에게는 있는데 재산 분할로 반을 달라고 지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는 건 사실상 이혼과 같으니 나에게 당신 재산의 반을 달라. 그 반은 바로 70억 건물의 반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기여도를 주장을 하는데 건물 관리 내가 했고 내가 관리를 잘하면서 절세를 했다. 돈을 좀 나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50%의 재산 분할을 받아야겠다. 이게 남성의 주장이고요.
살해자인 여성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혼 관계는커녕 본인들이 10년 교제하고 함께 산 건 맞지만 둘 다 자식들이 워낙 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동거하면서 재혼할 생각조차 없었고, 다시 말해서 사실혼 관계는 전혀 아닐 뿐더러 이 재산의 뭐 기여도를 따지는데 이 재산은 순수하게 다 전 남편이 다 상속해준 재산이고, 다시 말하면 뭐 관리를 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라는 것 자체가 사실혼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없으니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게 단순 네. 동거냐 사실혼 관이냐. 네.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고 부부처럼 지냈다고 주장할 테고 네. 여성은 그냥 데이트하면서 네. 단순 동거였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동거 같으면 재산 분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혼 관계 정도 돼야지 이제 나누니까 남성은 어찌됐건 그 70억이 눈에 네. 아른거렸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10여 년간 함께 있었지만 자녀들과도 서로 왕래하고 왔다 갔다 안 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이거 재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한테 소개해 줄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남성이 나는 사실혼 관계다. 어떤 면이 사실혼 관계냐 그랬더니 그 근거를 사례를 하나 들어요. 여성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경찰 가서 조사를 받는데 예. 그때 본인이 따라갔을 때 경찰관 앞에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확인해보라고 내 남편이라고 했다고 예. 이 얘기거든요. 글쎄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또 이 여성이 노모를 만나러 갈 때도 이 본인이 동행하고 따라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난 남편이다 이런 거고요. 여성은 그거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편의상 그냥 뻘쭘하니까 남편이라고 했던 거지. 예. 무슨 남편이냐, 단순한 동거 관계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그래도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헤어졌는데 자신의 건물 반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년 교제하면서 동거한 남자친구 사실혼일까요? 전 남편 유산이 대부분인 재산도 절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먼저 10년 동안 동거한 남자친구를 사실혼으로 봐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사실혼이다 동거다라고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다 헤어지면 재산 분할해 주진 않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이별이지. 그런데 사실혼이라고 하는 건 혼인 신고를 제외하고 그냥 부부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인 신고만 안 돼 있고 누가 봐도 저 둘은 부부고, 예, 예. 그러니까 혼인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럴 때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경조사 같은 거 참여하고 가정에,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뭐 친척들 다 이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너무 애매합니다, 사실. 지금 일단 이 살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뭐 저기 자녀들하고도 왕래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경조사 같은 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가끔 뭐 노모 한 번씩 볼 때 같이 가고 정도라면 그렇다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기간이에요, 기간. 기간이 너무 길어요. 10년이면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단순 동거다? 사실 그것도 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혼 관계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 기간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살해자 측에서 우리 혼인 관계가 실체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러네요. 결과가 달라질 수 그러니까 있을 이제 것 백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한 1, 2년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 단순 동거인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동거 기간, 또 주민등록 주소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동거 기간이 10년이면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재판에는 쌍방이 다 증거를 가지고 올 겁니다. 특히 남성 입장에서는 이 사실혼이 된다는 뭐 예를 들어서 살았던 기간도 중요하지만 결혼 사진이라든지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둘이가 부부라고 부르는 뭐 호칭이 있다면 그런 것들, 또 슈퍼에 많이 갑니다. 슈퍼에 가서 슈퍼 아줌마가 두 사람 부부다 그런 얘기까지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는 그런 진술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은 단순한 연애 동거 관계인지 아니면 법률원에 준해 보호해주는 사실혼 관계인지 네.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자는 단순한 동거 연애 관계로 얘기를 하지만 10년을 사실 극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뭐 1년, 예. 뭐 몇 개월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고 또 10년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자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단순한 동거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산 게 맞는 거라면 남성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러네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좀 높지 내용 않을까 보면 이제 생각이 건물 듭니다. 관리도 좀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경제 공통체도 좀 이루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좀 지금 예. 또 이 사례자 입장에서는 예. 아니 그냥 같이 살면서 그런 거 관리할 때 도움 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 남편이냐? 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용돈도 줬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사례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재혼 의사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재혼 의사는 법률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혼인 신고할 생각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혼인 관계에 실체가 있으면 그렇다면 사실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지금 뭐 박지원 변호사나 저나 그러니까 이 10년의 세월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사실혼이 인정될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가 좀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봤을 예. 때 사실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혼 관계라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전 남편 건물을 그렇죠.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네. 그럼 재산 증식에는 지금 뭐 살았던 남성은 그 재산 증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률로 다른 거는 상속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유사하거든요. 특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전 남편한테 받았던 재산이라는 게 이 우리 상담자 사례자의 얘기고 또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래도 덜 썼는 거 아니냐, 좀 아끼게 쓰고 옆에서 이 까먹는 거를 방지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받겠지만 어느 정도 뭐 제가 이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 10%그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절대로 50%를 못 받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상속을 받았어도 지금 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남성이 본인이 막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되고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나 이런 걸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남성은 뭐 변변한 일도 없었고 매달 저기 용돈도 좀 받고 예. 그리고 생활비도 이 여성분이 다 부담했기 때문에 뭐 아까 박진 변호사 10% 20%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한 대략 한 10% 선 정도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0억에 10% 많죠. 그것도 많죠. 제가 보니까. 커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혼이 아닌 걸로 지금 끝까지 사례자분은 아마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오늘 뭐 일단 오늘 중요한 설명을 다 쟁점이 될 드렸네요. 그러니까 사실혼이 아니다라는 얘기, 단순 동거라는 논리적 근거를 확실히 돼야만 된다. 저 뭐 50% 절대 안 되는 10% 준다고 해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